네, LED 전구의 잔광, 깜빡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음, 영어로는 뭐 글로잉이라고 하는 잔광에 대해서는요. 사실 제가 미국에 살면서 이 글로잉이라는 단어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거 LED의 잔광과 깜빡임을 공부하면서 이 글로잉이라는 단어를 알게 됐어요. 이 깜빡임, 플리커링이라는 단어를 상당히 많이 듣습니다. 제 실무하는 입장에서는요. 그 다음에 별도로 블링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블링킹은 인위적으로 꺼졌다 켜짐을 반복하는 것 같다 블링킹이라고 합니다. 이건 인위적으로 쓰는데요. 근데 현장에 나가면 뭐 블링킹하고 플리커링하고 막 섞어 씁니다. 근데 분명히 달라요. 듣는 사람이 잘 알아들어줘야 됩니다. 자, 이거는 지금 잔광과 깜빡임을 설명하기 위한 회로도인데요. 그거 이전에 우리가 잠깐 LED에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잠깐 키워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치를 옮겨 놓겠습니다. 이거 너무 올라가 있네. 처음부터 살짝 낮춰 놓고요. 50% 정도 조금 맞을 것 같아요. 자, LED 지금 현재 LED 양 단자에 2.12V가 가해졌어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전압을 서서히 올립니다. 네. 2.2V에서 좀 밝아지죠. 전압을 서서히 올리면서 다시 낮출게요. 네, 전압을 서서히 올리면서 전압이 올리니까 약간씩 밝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2V 되니까 그럼 더 밝아지죠. 네. 2.3V 정도가 되면 확실하게 이 정도만 되면 확실하게 밝아졌네요. 2.23V. 모든 전 세계 LED는 똑같습니다. 어느 일정 전압 이상이 들어오면 불이 들어옵니다. 네, 지금 이 프로그램은 지금 프로테우스라는 시뮬레이션인데요. 이 프로테우스라는 시뮬레이션은 모든 LED는 2.2V에서 동작하게끔 프로그램을 미리 세팅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모든 LED는요, 그 색상에 따라 동작 전압이 다 다릅니다. 가장 낮은 전압이 빨간 LED가 좀 전압이 가장 낮고요. 여러분들이 그 라이트로 쓰고 있는 흰색 LED에는 전압이 가장 높습니다. 근데 이 시뮬레이션은 프로테우스 시뮬레이션은 2.2V로다가 다 세팅을 LED 동작 전압을 2.2V로 세팅을 해놨더라고요. 한번 낮춰볼게요. 전압을 낮으니까 아예 어두워짐을 확인할 수가 있죠. 네, 2.16V 되니까 많이 꺼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2.16V가 가해지게 되면은 전압은 있어도 LED는 동작하지 않는다. 그러면 잠깐 볼게요. 어느 정도 수적, 여기 2.18. 여기서부터 좀 잘 볼게요. 2.172. 불은 들어와 있죠. 하지만 전압은 2.17V입니다. 이거 꺼진 상태입니다. 바로 이게 장광입니다. 나중에 자, 지금부터 장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장광을 알아보기 전에 일단 회로 구성 요소를 보여드릴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전원부입니다. 전원부고, 이 전원부는 이 LED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설계된 부분입니다. 지금 여기는 지금 벅 레귤레이터로 설계했습니다. 벅 레귤레이터는 전압을 낮춰주는 레귤레이터예요. 레귤레이터는 전원 공급 장치를 레귤레이터라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전원부로서 벅 레귤레이터고 입력 전압을 낮춰주는 전원 장치입니다. 그런데 이 레귤레이터, 벅 부스트 레귤레이터를 모두 총괄적으로 얘기해서 SMPS라고 하는데요. SMPS라는 것의 장점 뭐냐면요. 전력을 갖다가 최대로 효율화시켜주는 장점이 있어요. 전력 소비를 갖다가. 이것이 아마 1980년대부터 서서히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전에서는 이렇게 전원 제어가 이렇게 크게 필요로 한 부분이 많지가 않았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전자교환기가 등장하면서부터 전자교환기가 서서히 등장하면서부터 전력 제어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부각되면서 이 SMPS가 같이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SMPS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물론 그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 과정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전원 부부고요. 자, 그러면 스위칭을 한번 동작시켜 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가 우리가 가정에서 지금 LED 상태입니다. 이 상태가. 전압이 상당히 낮게 동작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는 지금 전원이 공급은 중단되었지만 여기 이렇게 전압이 유지되는 것은 이게 전력선상에 가지고 있는 그 에너지 성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력선에서 가지고 있는 에너지 성분 때문에 이렇게 유지가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렇습니다. 여기서 전원을 공급합니다. 자, LED에 불이 들어왔어요. 전압은 지금 약 4V가 좀 안 되네요. 자, 지금 잘 쓰고 있다가 여기도 지금 여기 불이 들어왔을 때고요. 여기 불이 꺼져 있을 때입니다. 네. 자, 전원을 끕니다. 끄니까 여기 전압에서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아, 잠깐 다시 하겠습니다. 여기를 확인하겠네요. 일단 이 상태에서 이걸 어떻게 좀 확대를 할게요. 이 부분 보기를 이렇게까지 보일만 하네요. 네, 이렇게 해주니까 보일만 하네요. 네. 자, 전원을 끕니다. 자, 전압이 서서히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지만 2.1V에서 딱 정지가 되면서 LED는 아직까지 살아 있습니다. 네. 조금씩 낮아지네요. 약간. 이게 잔광입니다. 이 현상은 왜 발생하냐면요. 모든 SMPS는 안에 인덕터가 있고 커패시터가 있는데 이 인덕터는 전류 형태로 이 커패시터는 전압의 형태로 전기를 늘 가지고 있어요. 여기를 갖다 완전히 끊기 전까지는요. 여기를 끌어도요. 여기를 만약에 완전히 끌어도 이 안에는 커패시터에 전원은 남아 있습니다. 얼마나 남아 있느냐가 문제지. 아직까지 인덕터와 커패시터가 가지고 있는 전기가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2.1V를 유지해주고 아까 시뮬레이션 상에서 봤을 때 약 2.3V 이상만 되면은 얘는 밝아지는데 전압이 그나마 낮기 때문에 장광인 형태로 희미하게 아직까지 LED가 켜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시간이 상당히 오래 지나면은 얘가 완전히 꺼지겠죠. 그 오랜 시간이라는 것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장광입니다. 장광, 결론 말씀드릴게요. SMPS의 인덕터와 커패시터가 가지고 있는 전기적 성분을 유지하기 때문에 발생되는 현상입니다. 지금 완전 꺼졌네요. 2.16V가 완전 꺼졌지만은 아직 이 전압은 계속 유지가 될 겁니다. 왜? 더 이상 이제 전류를 소모할 길이 없어요. 이 회로는요. 자, 2.16V, 조금 떨어졌네요. 굉장히 오래 걸리죠. 이 떨어진 속도가. 네. 자, 그 다음, 이게 장광이고요. 아무리 다 꺼진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2.21V의 전압, 일정 전압은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덕터하고 커패시터 때문에. 얘가 계속 이쪽에, 에너지를 갖다 보존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SMPS에서만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자, 다음에는 플리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완전 껐어요. 네, 키니까는 아까는 0.1V 이 정도가 되겠죠. 다 껐습니다. 여기 보세요. 0.18V, 0.1V 되네요. 자, 여기서 커패시터가 고장이 났어요. 아니면 설계를 잘못했습니다. 네. 자, 여기서 전원을 가합니다. 네. LED에 다 불이 들어옵니다. 충분히 불이 들어왔습니다. 전원을 끕니다. 네, 서서히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전압이 이제 왔다 갔다 해요. 아까처럼 일정하지가 않고 낮았다 높았다 반복합니다. 여기서 그러면서 블링킹 하는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서 보면 약간 2.2V까지 이 전압이 올라가는데요. 이것이 만약에 2.2V가 이 LED를 갖다가 환하게 밝힐 수도 있고 약하게 밝힐 수도 있어요. 2.2V까지 올라갔죠, 아까. 네. 2.2V. 환하게 밝힐 수도 있고 약하게 밝힐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그 상황에 따라 다른데요. 이것도 시뮬레이션 툴에 따라 가지고 얘가 아주 밝게 들어왔다 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전압이 서서히 떨어지고 있으니까 더 이상 이제 블리킹이 발생하지 않는, 블리킹이 아니라 프리커링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아직까지 장과가 좀 남아있네요. 계속요. 네. 하지만 얘는 계속 전압은 왔다 갔다 플럭츄에이션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포인트가 2.2V보다 약간 높다? 그럼 얘는 불이 바짝 들어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켰다가 끄면은 네, 여기서 플리커링이 발생할 겁니다. 깜빡임이죠. 깜빡이 발생하죠. 네. 자, 그러면 회로를 끊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잠깐 회로를 갖다가 원래 상태 빌려주고요. 그럼 지금까지 그 잔광과 깜빡임에 대해서 봤는데요. 이 잔광은 회로가 정상적으로 연결되어 있을 때, 결론에 회로가 정상적으로 연결되어 있을 때, 네, 회로가 정상적으로 연결되어 있을 때, 전원을 끄고 켰다가 껐을 때 전압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인덕터가 가지고 있는 전류 성분, 커패시터가 가지고 있는 전압 성분은 갑자기 제로화되지 않고 서서히 제로화될 때 그 에너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서서히 계속 지속적으로 LED를 갖다가 전압을 공급함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현상이 장광입니다. 그러면 플리커링은 뭐냐면은 회로 이상이 생겼습니다. 회로 이상이 생겼거나 설계를 잘못했습니다. 이때 발생하는 현상이 플리커링인데 그때는 주로 커패시터 영향을 받는다. 그런데 LED 플리커링 현상 같은 경우는요, 미국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제가 2011년에 미국으로 왔는데요. 그 한국에 있을 때 마지막으로 했던 일이 바로 이 LED 램프 그 개발 지원이었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 LED 라이트. 제가 한국에 있을 때 LED 라이트는 하나가 2만 원이 좀 안 됐어요. 아무리 싸도 뭐 13,000원 이러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2011년, 2010년 이때죠. 그러고 나서 이제 한국에서 많이 이제 LED 램프를 개발하는 시점에 제가 그 중지하고 미국으로 들어오게 됐는데요. 그때 그 설계 엔지니어들이 가장 그 하는 문제가 뭐냐면 이 전원부 설계에서 파워 팩터 맞추는 문제였습니다. 한국 자체는요, 이 파워 팩터, 역률이라고 그러죠. 역률에 대한 스펙이 쓸데없이 높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실 역률 제대로 알면서 역률하는 사람들 특히 많지 않습니다. 한국은 근데 이상하게 쓸데없이 이 역률, 파워 팩터에 대한 스펙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상당히 엔지니어들이 상당히 한국 거는 고생들을 많이 합니다. 미국 거는 그렇게 파워 팩터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설계 엔지니어들이 그 얼마든지 설계의 자유도를 많이 갖고서 설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이런 뭐 잔상이라든지 이런 플리커링 같은 경우 자체가 그렇게 많이 얘기가 되지가 않아요. 물론 세월이 지나가지고 오래돼가지고 어떤 커피시터가 이상이 생겨서 플리커링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거야 뭐 오래 써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한국처럼 사자마자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기서는요, 이제 그 플리커링과 글로잉, 깜빡임과 장광을 설명해 드렸는데요. 이거는 분명한 건 SMPS하고 LED가 가지고 있는 성질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럼 여기 SMPS만을 갖다가 좀 다른 방식으로
개선해서 한번 해볼게요. 근데 다른 방식 개선한다는 문제는 뭐냐면 다른 말로 전력 효율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문제예요. SMPS 문제 많습니다. 하지만 쓰는 이유는 효율 때문에 그래요. 전기값을 낮추기 위해서. 그러면 다른 방식으로 썼을 때는 그 플리커링과 잔광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잔광과 프리커링을 제거하는 그것을 한번 시뮬레이션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 저항을 제거하고요. 여기서 램프를 갖다 놓겠습니다. 네, 돌려보겠습니다. 네, 전원을 가합니다. 네, 모두 불이 들어와 있죠. 자, 여기 지금 램프가 불이 들어와 있네요. 이게 지금 꺼져 있는 상태니까. 여기서 전을 끕니다. 네, 전압이 떨어지고 있어요. 네. 이번에는 장광, 플리커링 다 없어집니다. 여기에 램프를 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램프를 단 이유는 뭐냐면 단지 시뮬레이션용입니다. 실무에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절대. 시뮬레이션용이고 어떠한 방전 회로가 형성이 되면은 다 방전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이 다 방전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플리컬링과 글로잉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가 깜빡임이라는 말보다 플리커링을 많이 쓰는데 플리커링의 나는 그만큼 많이 쓰기 때문에 입이 익숙해서 그런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전을 가했습니다. 이제 불을 끕니다. 네, 서서히 전압이 떨어지고 아주 예쁘게 떨어지고 있어요. 아까처럼 날리지 않고 이제 완전 다 꺼졌어요. 물론 여기 전압이 아직까지 2.11V에서 서서히 떨어지고 있죠. 서서히 떨어지고 있죠. 네. 아까보다 빨리 떨어지죠. 왜냐하면 방전 패스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처음에는 빨리 떨어지지만 어느 시점이 지나면서 서서히 떨어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잔광 없죠. 플리커링 없죠. 전구를 하나 달아서 인덕터와 커피시터의 방전할 수 있는 회로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이렇게 플리커링과 잔광은 없는 겁니다. 자, 그럼 다른 방법 설계를 또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다른 방법으로다가 잔광과 깜빡임을 없애는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일단 램프를 제거하고요. 저항을 갖다가 원래 1kΩ 있었으니까 저항 1kΩ을 1kΩ를 갖다 놓고요. 여기서 SMPS를 제거합니다. 그 다음에 딕션을 갖다 놓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SMPS는 제거가 된 거예요. 우선 여기 이렇게 띄워놓는 게 보기가 제거가 안 됐었네요. 네, 제거가 됐습니다. 자, 갑니다. 전압을 이제 스타트. 자, 3.4V를 일정하네요. 그 다음에 여기 전류도 일정합니다. 여기서 전원을 끄습니다. 전압이 서서히 떨어지고 있죠. 얘를 일정하게 안정적으로 움직이네요. 아까보다는요. 전압은 떨어지고 있지만 전압을 일정 유지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 인덕터하고 커패시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얘는 전기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얘네 둘을 갖다가 한번 띄고 볼게요.
완전히 끌어버렸습니다. 네. 네. 완전히 끌어버렸습니다. 자, 가합니다. 전압을 가합니다. 다 들어왔습니다. 깔끔합니다. 뭐 뭐 글로잉 없고 플리커링 없고 아주 깔끔합니다. 여기 전압 가해주고 꺼내주고 가해주고 꺼내주고 이게 전부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원인들은 다 밝혀진 거예요. LED에 순수하게 직류 전원을 가하는 경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글로잉, 블링킹 아무 이런 생각 발생하지 않습니다. SMPS가 있기 때문에 플리커링하고 글로잉이 발생하는 겁니다. SMPS하고 인덕터하고 캐패시터가 있기 때문에. 왜? 인덕터는 전류를 보존하려고 하고 있고 캐패시터는 전압을 보존하려고 하고 있고 이것이 갑자기 제로가 되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바로 플리커링과 글로잉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마치고요. 자, 여러분들이 원하신다고 한다면 제가 이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자세하게 프로텍 사용법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제가 SMPS를 갖다가 설명해 드리려고 했는데 이거 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전제 조건이 따라갑니다. 당장 설명하기는 어려워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렇게 설명하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들을 땐 아는데 듣고 나면 까먹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SMPS는 꼭 알아야 되는 문제예요. 이것만 알아도 되거든요. 나중에 제가 기회가 나게 되면은 한참 한 6개월 정도 후 이때쯤이면 SMPS 쪽에서도 설명이 들어갈 겁니다. 저희 광자는 그렇습니다. 전기를 사람들이 알기 시작했어요. 전기를 이제 활용하려고 합니다. 전기를 최초로 활용한 것이 어딜까요? 바로 모스 통신부터 전기가 상용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뭐 백열 전구부터 쓰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전기라는 것은 통신을 위해서 발명했다. 그래서 저는 이 광자를 갖다가 모스 통신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모스 통신, 그 다음에 전화기, 그 다음에 백열 전구. 이 세 과정에서요, 인류가 알아낸 그 전기 자기와 회로이론 수준은 상당히 막강하게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반도체는 언제 발전을 할까요? 바로 월남전에서 발전합니다. 이 두 가지가 현대 전자산업에 있어가지고, 이 두 가지가 아니겠네요. 전화기, 백열전구, 그 다음에 무선통신, 그리고 건너뛰어서, 월남전제. 이것이 우리 전자산업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쪽 중심으로 지금 진행 중이고 있고요. 잠깐 곁길로 나와서 제가 플리커링하고 깜빡임하고 LED의 깜빡임하고 어, 글로잉에 대해서 글로잉이 갑자기 우리나라 말로 뭔지 까먹었네요. 잔광이네요, 잔광. 네. 에 대해서 잠시 설명해 드렸습니다.